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는 현재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하고 흥미로운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바닥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물을 계속 들이붓고 있는 거대한 물탱크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딱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완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 통화인 원화 가치는 왜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상 최대 흑자의 역설입니다.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13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규모죠. 역대 최고치예요. 말 그대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전 경제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팍팍 올라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수출이 잘 되는데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완전 말이 안 되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 막대한 달러가 들어왔는데도 환율이 장중 156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역 흑자로 달러가 넘쳐난다는데 정작 달러 가격은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진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때나 보던 무시무시한 숫자가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 바로 지금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물탱크 속에 달러를 다 빼내고 있는 걸까요? 이걸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같은 걸 싹 다 반영해서 우리 원화의 진짜 구매력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랭킹인지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적표가 글쎄 84.75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분석 대상인 40개 주요국 중에서 튀르키예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화 가치가 심하게 박살났다는 거죠. 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걸까요? 두 번째는 외국인 자본 유출의 충격입니다. 최대 무역 흑자라는데 그 많은 달러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는 수치가 있어요. 방금 상반기에 피땀 흘려 벌어들인 무역 흑자가 1383억 달러라고 했죠. 그런데 딱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주식을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1125억 달러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벌어온 흑자의 81%가 외국인들 주식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단숨에 상쇄돼서 해외로 쑥 빠져나간 거예요.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구조적 달러 유출입니다. 사실 밖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우리 내부에도 아주 큰 구멍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물탱크 바닥에 난 구멍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작년에 324억 달러, 5월 6월까지 99억 달러, 총 423억 달러, 약 66조 원을 미국 주식 사느라 환전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 같은 미국 시장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확 바뀌면서 아주 거대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밖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90%는 원화로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환전 비율이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 주체들이 다들 달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거대한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직접 지어야 하거든요. 한미 팩트시트에 따라 당장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약속한 투자액만 3,500억 달러입니다. 당장 미국에서 공장 돌리려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한데 미쳤다고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어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현장에서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달러가 시장에 풀리질 않으니까 당연히 원화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이게 국가 전체 외환시장 관점에서 보면 달러의 씨가 마르는 치명적인 누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는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 약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갑자기 웬 일본 엔 얘기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62엔, 일본 엔화가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로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고 다카이치 수상의 사나이노믹스에 따른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금융시장이라는 게 완전 그물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동조화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한국 원화랑 일본 엔화가 손을 꼭 잡고 미국 달러 대비 똑같은 방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엔화가 달러당 162엔 선을 돌파하면서 문제는 이 거센 하락의 소용돌이에 원화가 멱살 잡히듯이 끌려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경제 구조상 쌍둥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중동 원유의 70에서 90%씩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랑 금리 차이는 확 벌어져 있고 게다가 앞으로 미국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투자자들 눈에는 이 두 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약점이 똑같아 보이니까 두 통화의 약세에 동시에 베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진한 원화와 통화량 M2 증가입니다. 지금까지 달러가 새어나가는 걸 봤다면 이번엔 환율의 반대편에 있는 원화 쪽 유동성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나 보여주는 광의통화 즉 M2 증가율을 한번 보시죠. 광의통화 M2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 굴러다니는 현금이랑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싹 다 합친 시중의 전체 돈의 양을 뜻합니다. 각 나라가 돈을 얼마나 팍팍 찍어내서 공급하고 있는지 비교할 때 아주 유용한 지표죠. 그런데 여기 한국이 무려 8.5%나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 4.5%, 일본은 1.6%밖에 안 돼요. 또 이 두 그림을 보면 상황이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미국의 4.5%에 우리나라는 무려 8.5%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시장에 돈을 쫙쫙 풀고 있다는 뜻이죠. 원리는 간단해요. 돈이 흔해지면 당연히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화량이 1년에 거의 500조 원씩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일각과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서학개미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소비 쿠폰 뿌리고 방만하게 확장 재정 정책을 쓰면서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 스스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느냐는 거죠. 일본 다카이치의 사나이노믹스 확장적 재정 정책처럼 정책의 득실을 떠나서 환율 면에서는 분명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과거 1997년이나 2008년처럼 나라 경제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외국인 자산 변동으로 수치가 살짝 출렁이긴 했어도 한국은 여전히 2조 8,826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외 금융자산을 꽉 쥐고 있는 든든한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정부, 국민연금, 서학개미 할 것 없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막대합니다.
한마디로 갚아야 할 빚보다 밖에서 받아올 달러 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부도 같은 극단적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의 이 고환율 상황은 과거와는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달러 가뭄 속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ADR 발행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서 조달한 돈이 무려 26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달러 뭉치를 국내 외환시장에 떡하니 들여오기로 한 거예요. 바싹 타 들어가던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단비가 쏟아지는 순간인 거죠. 이 바람에 156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480원대로 꺾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40조 원어치 달러가 시장에 한 번에 훅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반대로 환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이 완전 요동칠 수 있겠죠. 그래서 외환당국은 외국한 평형기금, 일명 외평기금을 동원해서 이 막대한 달러를 아주 조심스럽게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튼튼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죠. 구조적으로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원화는 흔해지고 경제 기초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 지금의 상황. 과연 이 밑빠진 독은 우리가 어쩌다 겪는 일시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1,400원, 1,500원대 환율이 우리 경제가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역 흑자가 나면 원화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낡은 경제 교과서의 거시경제 법칙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 이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이 이미 해외 순자산이 더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기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 넘었던 적 기억나시죠?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보면 오늘날도 그때랑 되게 비슷해 보여서 아찔한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기저에 깔린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글로벌 자본이든 더 높은 수익을 찾아 국경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금 우리 환율의 진짜 가치를 결정짓는 건 결국 글로벌 자본의 끊임없는 이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가 온 거죠. 이제는 글로벌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것만이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됐습니다. 무역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기업이나 개인이 그 돈을 해외로 빼내거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버리면 환율은 무자비하게 치솟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의 자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한국 경제의 구조가 이렇게 수출 중심에서 해외 투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했다면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1달러에 1,100원 하던 저환율 시대는 이제 영영 끝난 것일까요? 어쩌면 1,400원대에 훌쩍 높아진 환율이 우리가 앞으로 적응해야 할 환율의 새로운 바닥이 아닐까요? 이 질문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시각을 계속해서 함께 키워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상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는데 왜 환율은 올라가기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